베라체인이 처음에 했던 대응입니다. 얼음! 멈춰 다들. 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막 하면서 베라체인은요, 알자마자 바로 네트워크를 중단합니다. 이거 무효로 해. 야, 이거 해킹 우리 없던 일로 하자. 자, 평안했던 11월 3일에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11월 3일에, 자, 요게 11월 3일입니다. 급격하게 파란색으로 쫙쫙쫙쫙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더리움이 쭉 내려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가? 이더리움 1억 달러대의 해킹 사건에 급락했다. 암호화폐가 줄줄이 추락했다. 자, 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다다다닥 와가지고, 노말팅님, 암호화폐 해킹 안 당한다면서요. 맞아요. 여러분들, 치킨은 살 안 쪄요. 그쵸? 살은 우리가 찝니다. 자, 이거랑 비슷하게요, 암호화폐는 해킹 당하지 않아요. 암호화폐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지갑이 해킹 당할 뿐인 거죠. 자, 요 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발생했는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가장 오래된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중 하나인 밸런서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교한 공격으로 1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유출되었습니다. 밸런서의 금고에서 수백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볼트가 어쩌고 저쩌고, 밸런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이더리움은요, 암호화폐 이름 맞아요. 자, 하지만 이 이더리움 암호화폐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 자,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이죠. 이 블록체인 시스템 이름 또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자, 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본 아주 표준이 되는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ETH라고 하는 암호화폐. 자, 그런데 이 이더리움 생태계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코인들, 다른 개발자들도 이 시스템에 와서 이것저것 뭔가 만들고 재미나게 놀아야 여기가 활성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규칙을 만듭니다. 바로 ERC20이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야, ERC20이라는 규칙에 맞춰서 니네들도 코인을 만들어라. 그래서 다른 개발자들이 이 ERC20이라는 규칙에 맞춰서 동그라미라는 코인도 만들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라는 코인도 만들고, 세모라는 코인도 만들고, 다양한 코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코인을 막 거래하고 주고받고 지들끼리 막 노는 겁니다. 일종의 이 이더리움이란 네트워크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이 막 생겼어. 자, 그러려면 얘네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코인 환전이 필요하겠죠. 자, 이 세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동그라미를 네모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람들끼리 무슨 이거 뭐 구석기 시대야? 물물 교환하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유동성 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동성 풀이라는 거에다가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우리 세모와 동그라미 코인을 이제 여기에서 교환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짜눕니다. 아주 정교하게 짜놔. 얘와 얘가 밖에서 시세가 다르잖아요. 다 가치가 똑같은 건 아니다 보니까 얘와 얘를 바꿔줄 때마다 비율이 존재할 겁니다. 얘 2개에 얘 1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의 퍼센트를 나눠줍니다. 너 3, 너 7.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항상 이 유동성 풀 안에는 이 코인과 얘 코인이 3대7로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요 동그라미를 넣고 이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는 거죠. 이 유동성 풀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얘가 3대7로 유지되게 계속 조절을 하는 겁니다. 미세하게. 자, 여기까지가 이 유동성 풀인데, 자,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코인과 이 동그라미 코인이 이 안에 있어야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왜 채워?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왜 돈을 넣어놓고 있어? 돈을 준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늘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유동성 풀은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만드냐? 야, 너 이거 다이아몬드 3개랑 동그라미 7개 이거 세트로 해서 여기다가 딱 맡기면 시간에 따라서 내가 돈을 줄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넣겠죠. 와, 이자를 준다네.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넣고 여기가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돈도 막 바꿔가면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동성 풀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하나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개가 있겠죠. 또 이 유동성 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쵸? A 유동성 풀, B, C, D, E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막 별의별 코인들이 막 다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네들을 여기에서 바꿨다가 여기로 또 바꿨다 여기로 바꿨다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코인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항상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주고받는다라는 거는 항상 수수료라는 게 발생해요. 이더리움 코인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가 자꾸 들어. 이더리움이 자꾸 줄줄줄 새. 그러니까 야, 이거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서 밸런서라는 프로토콜이 이런 방법을 낸 겁니다. 야, 이거 우리 유동성 풀을 하나로 싹 다 하나로 묶자. 자, 어떻게? 이렇게 묶는 겁니다. 얘를 금고를 하나만 쓰는 거예요. 자, 원래 여기에다가 3개, 7개에서 여기에다가 돈을 보관을 해놨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도 여기다 넣어, 너도 여기다 넣어, 너도 여기다 넣어. 여기에다가 각종 모든 코인을 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환을 할 때는 거쳐서 동그라미를 넣으면 동그라미가 여기로 들어가고 다이아몬드가 이쪽으로 와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안에서 교환을 하는 거니까 숫자만 바꾸면 돼. 그쵸?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같은 지갑 안에서 다양한 코인들을 바꾸는 거니까 어라? 수수료가 안 드네. 그래서 그게 장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중앙화된 금고, 이걸 바로 볼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볼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모든 돈을 다 집어넣고, 자, 이제 여기에서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솔직히 뭔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다. 여러 가지 환전소가 있는데 이 환전소에 있는 돈을 한 곳에 모았다 생각하세요. 금고를 한 곳에다가 모았다. 자, 그럼 쉽죠? 오케이. 한 곳에 모은 최대 금고 볼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우리 의심이 되죠. 불안하죠. 뭐가 불안해? 이거 볼트 관리가 잘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이 중앙 금고라고 하나로 딱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털리면 여기 털리고 여기 털리고 여기 줄줄이 모든 게 다 털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그 생각이요,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밸런서에서 1억 1,600만 달러 이상이, 자, 여기 보면 볼트 호출을 조작하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달러를 가져갔다라고 했었죠. 자, 볼트가 제가 아까 말한 중앙 금고라고 했어요. 그냥 돈을 많이, 여기에 있는 돈을 다 싹 다 갖다 놓은 건데 얘를 호출하는 데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이 줄줄줄 새게 되는 거죠. 11월 3일 오전에 픽쉴드라는 보안회사에서 암호화폐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 암호화폐가 지금 뭐 잘 거래하고 있는지 혹은 뭐 이상이 있는 건지 한번 쭉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어라? 야, 이거 뭐냐? 갑자기 느닷없이
이 밸런서 프로토콜에 있는 이 볼트, 밸런서의 중앙 금고에서 돈이 인출되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저기 밸런서님들 이것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글을 올려요. 하이 밸런서 이것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올렸던 사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밸런서의 볼트, 중앙 금고에서 돈이 쫘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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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걸 확인한 밸런서가 화들짝 놀라서 고모, 얼른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지금 이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했고요. 지금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아직까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설상가상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자, 이 밸런서라는 이 디파이 시스템, 디파이라는 게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 디파이 시스템이 사실 우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밸런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네트워크 버전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에도 이 밸런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금고는 다르지만 거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취약점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저기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세계관에서도 똑같은 취약점이 다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팩쉴드에서 확인을 해봤어. 어이쿠, 야 밸런서님들 이거 제가 처음에 확인한 그 금액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싹 정리합니다. 자, 이더리움 체인이라고 된 게 네트워크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요거 털렸고요. 베라 체인에서 이거 털렸고 기타 체인들 쭈르륵 털려서 총 1억 달러 이상 1억 2천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킹이 다른 세계관,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지금 빠바바방 터지고 있으니까 이 각종 네트워크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가장 발이 빨랐던 건요. 베라체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베라체인이 어마무시하게 좀 털렸죠. 이 베라체인이 굉장히 대응을 빠르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바로 이거죠. 베라체인이 처음에 했던 대응입니다. 얼음! 멈춰 다들! 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막 하면서 베라체인은요, 알자마자 바로 네트워크를 중단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갑자기 중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에서 우리 정부에서 잠시 현금을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하고서는 그 다음 조치론 무엇을 했느냐. 자, 베라체인이 내린 두 번째 조치, 이거 무효로 해. 야, 이거 해킹 우리 없던 일로 하자 하면서 이게 어쨌든 코인이 이동됐다라는 게 거래의 장부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거래 장부를 조작하자 라는 겁니다. 야, 우리 이거 못 본 걸로 하자. 자, 우리 타임머신을 잠깐 타는 거 어때? 자, 이거 무효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베라체인은 네트워크를 중단하면서 긴급 하드포크를 때려버립니다. 사실 이게 조금 그냥 말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해킹 당했으니까 원상복구 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과격한 대응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뒤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 베라체인에는 밸런서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코인들도 있을 거고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야. 다른 이 해킹에 영향이 없는 코인들도 있었어. 근데 밸런서가 털렸다고 그 모든 걸, 이 세계관을 되감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베라체인이 선제적인 대응을 따다다닥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베라체인은 이제 끝났죠. 자, 오케이. 얘는 해킹 피해 없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들도 있잖아. 이더리움도 있고 다른 네트워크들은 어떤 상황이냐? 저래도 되나? 야, 베라체인
우리도 저래도 되나?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저렇게 이제 정신 나간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응은 모니터링과 그리고 범죄자들의 지갑을 추적하는 정도인 상황이고요. 가장 급해야 되는 건 누굴까요? 바로 밸런서, 그 당사자들이죠. 그렇죠? 이 밸런서들도 초조합니다. 얼른 공지를 때립니다. 밸런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나당 특급 이벤트 버그 바운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금을 우리에게 리턴, 반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요. 그 반환금의 20%를 바운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억 달러가 넘으니까 2천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현상금을 걸으면서 동분서주한 모습이고요. 사실 이 밸런서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밸런서가 해킹을 당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 이미지 타격이 큰 거예요. 2020년도에도 이 밸런서가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50만 달러의 코인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긴 하지만,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해킹을 당하는 거면, 그쵸?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야, 암호화폐를 신뢰성 있게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베라체인이 한 것 봐. 해킹 딱 일어나잖아? 자, 그러면 없던 일로 하드포크하면 어때? 나쁜 일을 막는 거니까 그건 괜찮잖아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 이야기를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해킹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드포크한다. 자,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건 장부를 조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블록체인 장부를 조작해서 범죄자들의 지갑을 0으로 만들자라는 건데, 그쵸? 자, 그런데 이게 괜찮을까요?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범죄자 이걸 그대로 내비두면은 안 돼. 이것 착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 실제 돈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정도의 개입은 필요해 라고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 해킹을 당했을 때 하드포크를 하지 말자, 반대 입장이 있긴 한데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해커가 이 코인을 털어갔다라고 해도 이 장부를 우리가 건드리고 조작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의 가치관, 이 신뢰, 그러니까 이 신념, 얘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이 정말 쿨한, 정말 멋진 이념 때문이잖아요. 이 신념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탈중앙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기록은 그 누구도 조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개입, 중간자가 없이 우리끼리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 잠깐만,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고? 거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아니, 이게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지금까지 그토록 주장을 해왔는데, 아니, 이게 디지털 금이면은 무슨 타노스 딱 치면은 금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게 뿅 하고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앙은행, 정부, 회사처럼 한 주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롤백을 하자라는 규칙이 생기면 어쨌든 누군가의 주체에 의해서 이 중앙화가 되는 거겠죠. 이게 실제로 선례가 생기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처음에는 이런 규제 하나가 쉬울 수 있어요. 그쵸? 자, 범죄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이렇게 롤백 하는 거 어때? 이게 규칙이 됐어. 자, 그럼 그 다음 규칙이 추가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야, 우리 비트코인 우리 실수로 보낸 거는 취소해 주는 거 어때? 우리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했을 때는 무효로 하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이제 그 다음이 처음이 어렵지, 솔직히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게 하나 둘 추가되면은 이게 그럼 나중에는 진짜 그냥 중앙화 돼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으로 실제로 평판,
브랜드를 많이 상실한 코인이 바로 지금 요 이더리움입니다. 바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이더리움이 2016년에 다오라는 걸 발표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이 다오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약 한 1.5억 달러 정도를 모았대요. 자, 그런데 6월 17일, 2016년 6월 17일 날 이 다오의 문제점, 취약점이 발견이 되어서 여기에서 하루에만 360만 이더리움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대량의 이더리움이 털린 거예요. 자, 이더리움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2016년도에 두 가지 파로 나뉘었습니다. 야, 우리 해킹 당한 거 실수야. 우리 실수야. 이거 우리가 떠안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대로 가자파와 두 번째, 아니야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피해가 너무 막심해. 이거 무르자. 이건 너무 물러야 돼. 그래서 그대로 두자와 하드포크 하자. 이 두 가지 파로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되돌리기로 결정합니다. 야, 이거 진짜 찐막이다. 진짜야, 찐이야, 찐.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이후부터 이 하드포크는 이 기회조차 없어. 이 이더리움은 앞으로 이제 하드포크 얘기는 담을 수도 없는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왜냐면 그때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찐막이다 하면서 되돌려 버렸어요. 그게 2016년 7월 1일이고요. 그 사건으로 이더리움이 바뀌게 됩니다. ETH라는 코인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하나가 ETC가 생기게 되었어요. 네트워크가 달라요. 왜냐? 얘네 둘은 그 평행 세계에서 다른 갈림길로 간 겁니다. 얘는 자, 우리 롤백 하자. 얘는 아니야. 우리 그대로 가자. 얘네들은 남아 있고요. 얘네들은 새로 바꿔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그 당시에도 한번 심하게 논쟁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암호화폐가 털렸을 때 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지금 그 대응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긴 합니다. 뭐 자산을 동결하는 방법이나 혹은 뭐 자금을 추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만든 건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중앙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특정 계좌를 뭐 압류하는 기능도 넣고 혹은 동결하는 기능도 넣고 추적하는 기능도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가치관에서는 조금 많이 변화가 되긴 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 탈중앙화는 힘들구나 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불편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 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를 하겠어. 우리 익명성을 강화한 메신저를 만들겠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익명은 중요해. 그래서 익명 커뮤니티도 만들고 익명 메신저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놨어. 자,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는 거죠. 그쵸? 익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너무 현실에서 타협할 수 없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추적하는 기능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익명이나 혹은 탈중앙화를 외치고 이제 시스템이나 혹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게 현실에 맞추다 보면은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도 늘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